151번입니다. 품에서 규정된 소음반이라는 거예요. 소음반은 쓰라고 10번도 더 나왔을 거예요. 그죠? 20m 이내라고 그랬어요. 수평거리. 그러니까 이제 견적이 이런 걸로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20m 이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그 다음에 경사면의 경우에는 이 말을 꼭 써야 돼요. 그죠? 공사면의 경우에는 직고 1m, 고조차 1m고요. 수평거리는 6m로 기준을 합니다. 그래서 1m, 6m니까 2m면 12m가 되겠죠. 그걸 수평거리라는데 수평거리 20m 이내가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152번이에요. 금속관 공사 사용되는 부속품입니다. 전선관 접속용이에요. 자, 전선관 상호 접속. 양측을 돌려서 접속할 수 없다. 뭐예요? 유니버셜? 맞아요? 유니버셜 엘보우라고 쓰는 순간은 끝난 거야. 양측을 돌려서 할 수 없다. 유니버셜 엘보는 여기 있죠. 바로 뭐예요? 노출배관에서 관을 직각으로 높이 쓰는 거야. 양측을 못 돌리는 경우에는 뭐예요? 유니온 커플링이라고 그랬습니다. 관과 관을 접속하는 거는 커플링이에요. 노출배관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고요. 관을 직각으로 굽히는 경우에 뭐예요? 이게 바로 유니버셜 엘보우예요. 자, 금속관으로부터 전선을 뽑아 전동기 단자에 붙일 때 단자를 영어로 뭐라 했어요? 터미널이라고 했죠. 그래서 터미널 캡. 단자 영어가 터미널이죠. 인출구, 인입구의 관달실에서 5개의 빗물을 막자. 뭐야? 엔트런스 캡이라고 하죠. 우회사 캡이라고도 합니다. 엔트런스 캡이라고 쓰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무거운 기구를 치부할 때, 그죠? 조명기구 치부할 때, 그죠? 이걸 뭐라 했어요? 픽스처, 스터드와 히키라고 했죠. 그래서 이런 거 정도는 여러분들 반드시 그죠? 맞춰야 됩니다. 이거 선택사항 아니라 그랬어요. 이거 뭐 금속관공사 부품도 못 맞히면 뭐 맞을 게 없죠, 사실. 그죠? 153번입니다. 시방서예요. 시방서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도 있었죠. 도면에다가는 기재하기 어려운 내용들, 그죠? 시공에 관한 사항들인데, 그렇죠? 이거를 작성을 하려면 기술적으로 이런 애들의 어떤 사용 자재 장비에 관한 기술적 지식이 있어야 시방서를 쓸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럼 나머지는 뭐냐 이거예요. 그죠? 그러면 설계 도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작성이 되어 있는지, 그죠? 거기에 필요하다, 이해가. 설계 도면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계약 수립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뭐 이거는 공사비를 쓰는데 장비비는 안 주겠다든지, 공사에 대한 어떤 자재는 뭐 지급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대해서 계약 수립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 그 다음에 이제 관리 과정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설계 도서의 어떤 활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였고,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공사 개시 전에 준비 단계에선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공사 추진 과정에 대한 내용. 공사 추진 과정에, 그죠? 이 단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단계별로 어떤 활용을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이 있어야지만 이 시방서를 써낼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사실, 그죠? 그전에는 많이 나왔던 거예요, 공사기사에. 요새는 이제 이런 게 조금 별로 안 나오고 있다는 거죠. 154번입니다. 저학고압, 특고압 수준의 333년식, 334년식은 설비 불평률이 30% 이하인데, 설비 불평률 식으로 적어라 이거예요. 설비 불평률을. 총 부하 설비 용량에, 그죠? 이런 잘 쓰셔야죠. 총 부하 설비 용량의 3분의 1이고요. 그렇죠? 이 말을 꼭 써야 돼요. 각 선 간에 접속되는 무슨 부하요? 단상 부하요. 제일 중요한 말은 이 말이라고 했어요, 내가. 각 선 간에 접속되는 단상 부하, 설비 용량에서, 그죠? 설비 용량에서, 요걸 총 설비 용량이라는 게 좋죠. 선 간에 하나만 걸려 있지 않고 여러 개 걸려 있을 수 있으니까. 총 설비 용량에, 그죠? 최대와 최소의 차이고, 얘네들을 뭐예요? 백분율로 나타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단상부하에 대한 내용 꼭 기억하세요. 그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전류제한기예요. 전류제한기 요거 있죠? CL, 커런트 리미터라고 하는 거죠. 설치도에서 ELB의 명칭을 써요. 이거 뭐예요? 누전 차단기네. 굉장히 쉬웠죠? CL이 이게 뭐야? 커런트 리미터. 전류제한기입니다. 전류제한기. 자, 세 번째요. 현수회자를 설치한 가공전선로 내장 및 인류개소에서 알루미늄 전선전 현수회자 설치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금구류. 여러 개가 들어가겠지만 애자에다가 전선을 연결하기 위해 쓰는 것들을 기본적으로 뭐예요? 데드엔드 클램프라고 하시면 되겠죠. 맨 마지막에, 그죠? 자, 스트레식은 경제적인 송전전압 결정하는 선정식인데 공식을 써라 그랬어요. 경제적인 송전전압은 5.5의 루트 0.6L 플러스 100분의 P에서 단위는 KV라고 그랬어요. 이렇게만 쓰면 오답이라고 했어요. 공식을 쓰라고 했을 때는 공식에 대한 얘기. VS, 그죠? 송전전압이죠? 경제적인 송전전압이라고 해도 돼요. KV고요. L은 송전거리, 킬로미터고요. P는 뭐예요? 정확하게 쓰세요. 송전전력, 킬로와트 이렇게 쓰세요. 그래야지만 답이 됩니다. 잘 기억하시고요. 금속관 배관에서 전선을 병렬로 사용하는 경우에, 그죠? A, B 중에 올바른 방법. 3상 3선이래요. 잘 보세요. 전선이 이렇게, 전선관이 이렇게 있는 거죠. 금속관이 이렇게. 그럼 전선이 몇 가닥이냐면 지금 하나, 그죠? 그 다음에 둘, 세 가닥이에요. 이렇게 놓고 갈게요. 세 가닥이면 어떻게 하시면 된다고요? 여기 하나, 여기 하나요. 얘는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가시면 되고요. 얘는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가셔야 진정한 병렬이 되는 거죠. 맞아? 이쪽도 마찬가지죠. 한 가닥, 두 가닥, 세 가닥이면 얘도 어떻습니까? 이렇게 나와서 하나, 또 여기로 연결될 거고요. 일로 연결될 거고, 일로 연결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연결될 거고, 또 일로도 연결될 거예요. 자, 요렇게 해서 점도 잘 찍으세요. 근데 보니까 그림상으로 보니까 맞는 건 이거네요. A가 됐네요. 그래서 이건 답이 A입니다. 그냥 이 그리는 거 아니에요. 그리라고 나왔을 때는 그리시고요. 납축전지에서 발생되는 설페이션, 황산화 현상이라고 했죠. 그죠? 이 설페이션의 원인이 되는 게 뭐라 했어요? 납축전지에서 만들어진다고 했어요. 납축전지라는 말이 들어가지 않으면, 축전지라는 말이 들어가면 알카리로 오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죠? 방전 상태에서요, 장기간을 방치해 두면 황산화 현상이 생긴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이렇게 놓으면 극판에 황산납이 뭘로 바뀌어요? 회백색으로 바뀌면서, 그렇죠? 회백색으로 바뀌고, 그리고 뭐야? 내부 저항이 굉장히 커져가지고, 그렇죠? 이 문제, 이거의 문제점 뭐야? 충전 시에 전액에 온도 상승이 너무 크다는 거고요. 그렇죠? 온도 상승이 굉장히 크고, 그죠? 그 다음에 가스가 다량으로 발생한다고 그랬고요. 이 가스의 이름은 뭐였어요? 수소였습니다. 수소. 꼭 기억하시고요. 그렇죠? 결론은 뭐야? 전지의 용량이 감퇴되고 수명이 감소돼 버리는 그런 현상을 뭐라 한다? 설페이션 한다. 황산화 현상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주로 설페이션 현상이라고 쓰죠. 왜냐면 우리는 전공자예요. 그죠? 전공자이기 때문에 굳이 한자로 안 쓰고 외래어로 그냥 써버리는 겁니다. 156번입니다. 공사비가 30억 원이고요. 공사기간 14개월인 전기공사 간접 노무 비율이에요. 간접 노무 비율이라는 거는 공사 종료 규모 기간이 있으니까요. 3으로 나눠버리시면 될 거고요. 우리는 지금 뭐라 했어요? 공사 기간이 14개월인 전기 공사를 했으니까 기타에 들어있네요. 전기는 15% 하고요. 그 다음에 310억 원이라 그랬잖아요. 공사비가 315억 원이니까 여기네요. 16%. 그 다음에 14개월이니까 여기네요. 17%.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계산했더니 얼마야? 16%가 나왔다. 요거는 이제 시험 문제 나오면 틀리는 사람이 거의 없어야 정상이에요. 한 번만 풀어보면 다 알죠, 이거는.
157번입니다. 그림과 합성수직 간의 접속도인데 설명을 읽고 해라 라고 했는데 합성수직 간은 어떤 커플링을 이용해서 쓴 거예요. 보세요. 3분의 1까지 깎아내고요. 커플링 안 치는 거 바깥 치르면 마른 걸로 잘 닦아가지고 연결한다는 건데 이렇게 생긴 커플링은 뭐냐면 TS 커플링이라고 합니다. TS 커플링이라고 그래. 그래서 어떤 커플링 접속법이냐? TS 커플링 접속법입니다. 이거 뭐 한다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3분의 1까지 깎아내고요. 그죠? 그 다음에 요 그림 잘 보시고요. 이 문제는 나오면 3점짜리 정도 됩니다. 그래서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158번입니다. 지난번에 앞에서 문제에서 제가 했어요. 병렬운전 조건 4개 하고 맞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는 것도 뒤에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항상 저는 이렇게 해요. 극성이 일치돼야 된다. 1, 2차 전격 전압이나 권수비가 일치돼야 된다. 세 번째는 퍼센트 강화가 일치돼야 되고요. 네 번째는 내부 저항과 리액턴스의 비가 일치해야지만 됩니다. 극성이 일치하지 않으면요. 큰 순환전류가 생겨가지고요. 권선이 소손될 수 있고 얘들은 순환전류가 흐르지만 그렇게 아주 여기 소손될 정도의 큰 순환전류가 아니기 때문에 권선이 가열되더라 좀 뜨거워지더라 이거고요. 퍼센트 강화가 일치하지 않으면 부하 분담에서 특히 문제죠. 부하 분담 시 분담에 그죠? 부하 분담이 용량 비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부하 분담의 균형을 이룰 수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용량이 많은 애가 많이 분담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내부 저항과 리액턴스의 비가 일치하지 않으면 각 변압기에 전류 간에 뭐가 생겨요? 위상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전류가 그죠? 위상차가 생기니까 용량 똑같은 걸 써도 위상차가 생기면 뭐야? 결국 전류가 많이 흐르는 거죠. 동손이 증가할 수 있다. I 제곱 안에 손실이 늘어난다 이런 얘기겠죠. 이거는 앞에도 있었어요. 근데 앞에 있었는데 제가 한 번 더 써드렸어요. 사실은 이건 쓸 필요 없는 내용이죠. 왜냐하면 이미 앞에서 다 했던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159번입니다. EL램프에 대한 특징을 5가지 쓰시오 그랬는데 글쎄요. 이번 시험에도 나올 수 있어요. EL램프를 툭툭 던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EL램프는 이 대표적인 뭐예요? 유전체 램프죠. 유전체에 이제 전개를 가하게 되면 발광이 되는 그런 램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전체를 쓰다 보니까 그죠? 자체가 얘네는 얇은 산화 피막 때문에 뭐예요? 전기 저항이 낮아진다. 꼭 기억하세요. 시험에 나옵니다 이번에 그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기계적으로도 굉장히 강하다 이거죠. 기계적으로 굉장히 강하다. 성능이 좋다. 그죠? 그 다음에 이 빛에 뭐가 좋아요? 투과율이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이건 다 답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램프 만드는 회사에서 주는 거예요. 그죠? 그죠? 램프 충전 시에 요 말이 굉장히 어렵죠. 램프 충전 시에 그죠? 그죠? 1피크가 나오고요. 요게 이제 램프를 방전을 시켜버리면 이제 두 번째 피크가 만들어지는 게 그렇죠. 피크가 나왔다가 없어지는 게 이런 형태라는 거는 뭐예요? 콘덴서하고 똑같다. 일종의 충방전이 되더라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정연파 전압을 높이면 그렇죠. 정연파 전압을 높이면 광속 발산도가 확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5가지입니다. 이렇게 5가지인데 이거를 쓰라고 나오는 경우가 생각보다 그죠. 근래에도 한번 있었기 때문에 이걸 버려서는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버리면 안 돼요. 근래에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160번입니다. 정상적인 상용전원 인입 시에는 인버터의 모듈 내에 IGBT 프리힐링 다이오드를 통해서 풀브릿지 정류 방식으로 하고 정전 시에는 인버터 동작에서 출력 전원 공급하는 방식으로 오프라인 방식이긴 한데 일정 전압이 자동으로 조정되는 기능을 갖는 UPS의 동작 방법 요거를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이미 그죠? 라인 인터랙티브라고 해서
UPS의 방식에 대해서 나온 적이 있다 그랬어요. 요거는 어디 있어요? 우리 비법서에 가면 다 있죠. 근데 시험에는 딱 한 번 나왔어요. 근데 요거는 앞으로는 안 나올 예정입니다. 사실은. 근데 나올 또 그 출제하는 사람이 내면 어쩔 수 없기 때문에 하나 한번 봐두기는 하는 거죠. 왜냐면 요새는 UPS가요 전기 쪽에서 통신 쪽으로 좀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이런 쪽은 앞으로 좀 곤란하지 않을까 싶어요. 161번입니다. 고학 개폐기 그죠? 고학 개폐기 종류입니다. 각각 용도 써라. 달록이 첫 번째. 달록이 뭐예요? 무부화회로 개폐를 하는 애들이죠. 뭐 여러분들이 저보다 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무부화회로 개폐인데 주로 이제 선로에 보수 점검 시에 선로를 그죠 완전히 분리하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차단기로 차단한 선로를 완전히 분리하기 위해 쓰는 거다. 두 번째는요 고압의 부하 개폐기예요. 글쎄요, 그죠? 고압의 부하 개폐기는 로드 브레이커 스위치의 개념인데 LBS 타입인데 부하 개폐기라고 하는 건 뭐예요? 부하 전류는 개폐가 가능하지만 사고 차단을 할 수 없다라고 했던 거죠. 결론적으로는 맞아요. 그래서 이 뭐 별로 많이 쓰지 않아요. 개폐 빈도가 낮은데 쓰겠죠. 세 번째는요 진공 부하 개폐기입니다. 그렇죠? 얘도 똑같아요. 얘도 똑같은데 얘는 뭐예요? 사용 빈도가 굉장히 낮아요. 근데 얘는 뭐예요? 사용 빈도가 굉장히 높은 애예요. 진공을 쓰는 애들은. 자, 그래서 그죠? 특히 어디 많이 써요? 고압 전동기나 이런 데 많이 쓰거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고압의 차단기예요. 너무 있잖아요. 답지에 있는 거 똑같이 쓰려고 하지 마세요. 정확하게 이해를 하세요. 차단기는 뭐예요? 부하 개폐도 되고 사고 차단도 되는 거죠. 뭐 별다른 얘기 없고요. 그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냐면 고압이 뭐예요? 전력 퓨즈예요. 그렇죠. 얘는 뭐예요? 결론적으로 PF, 전력 퓨즈는 뭐예요? 단락 전류를 차단하는 것이 그 목적인 거죠. 맞아요? 그렇죠. 확인하세요. 그래서 고압의 전력 퓨즈를 그죠? 고압 개폐기하고 같이 붙여서 써서 어떻게 해요? 얘가 할 수 없는 이 사고 차단을 얘 보고 단락은 사고 차단을 하도록 하는 게 얘랑 붙여 쓴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요런 문제는 그죠? 요런 문제는 출제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앞으로는. 그렇지만 내용이 어떤 건지만 살짝 파악해 놓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162번입니다. 다음 각 저항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요. 정확한 계측기나 방법을 쓰라 했어요. 변압계 절연 저항은 절연 저항계나 매거라고 부르내고요. 검육의 내부 저항은 뭐예요? 휘스톤 브릿지죠. 전액의 저항이나 또 접지 저항의 경우에는 항상 뭐 쓴다고 했어요? 콜라우시 브릿지입니다. 백열전구에 필라멘트는 뭘로 쓴다고요? 전압강압법이라고 그래가지고 시험에도 많이 나왔죠. 백열전구 할 때 이렇게 전기 넣어서 전구의 저항이 이렇게 있으면 전압, 그죠? 여기가 저항이 있으니까 여기 백열전구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기 전류계 달고요. 여기 전압계 달아보면 이 저항을 구해낼 수 있죠. 전류계분의 전압계 하면 달아낼 수 있다. 이게 바로 전압강압법이에요. 고저항 측정은 뭐야? 휘스톤 브릿지죠. 일반적으로. 켈빈 더블 브릿지가 없는데 그건 저저항일 때 얘기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 확인하시면 됩니다. 왜냐? 백열전구에 필라멘트 사용하는 전압강압법은 이미 전기기사에는 회로도를 그리라고 했기 때문에 공사에도 나올 수 있다 분명히. 163번입니다. 인입선에 그저 배선을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1번부터 6번까지 그저 명칭을 쓰라고 그랬어요. 이야, 그죠? 재밌죠? 5번은 뭐예요? 저압용 요거 뭐예요? 렉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5번 렉이네요. 일단 요건. 그죠? 렉 장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보면 우리가 그죠? 전선으로 나가는 쪽에 들어있는 얘를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 지금 3번을 먼저 보세요. 3번은 뭐예요? 여기서 이렇게 들어오는 전선이에요. 인입용이라 그랬잖아요. 지금 이거 인입용 비닐 절연 전선이에요. 영문은 DV였겠죠. 그렇죠?
그다음 3번은 그랬고요. 그다음에 1번은 뭐냐면 요거는 이제 애자죠. 그래서 우리가 그죠? PVC 인류애자라고 부릅니다. 명칭 외워야죠. 이건 사실 그죠? 2번은 뭐야? 전선에 들어가는 퓨즈다 이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점퍼선 쪽에 전선 퓨즈가 된다. 그러면 남은 게 그죠? 4번이네요. 4번은 뭐야? 여기다 집에다 묶어놨죠. 완금이잖아요. 완철용 지선 또는 완금용 지선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5가지였어요. 이 문제가 딱 한 번 나왔는데요. 당시에는 맞춘 사람들이 많지는 않았죠. 자, 전력용 콘덴서 설치하는 DC 방전 코일이에요. 방전 코일 뭐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쓰세요 좀. 콘덴서에 축적된 잔류 전하를 방전하는 애들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그죠? 어디다 쓴 거야? 콘덴서에 축적된 잔류 전하 방전이다. 그죠? 자, 전기 설비의 방폭 구조를 5가지를 쓰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뭐 많이 쓰죠. 내압 방폭 구조, 그 다음에 유입 방폭 구조, 그 다음에 압력 방폭 구조,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했죠. 안전증이 있고요. 본질 안전이 있었고요. 그렇죠. 본질 안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죠? 그 특수도 있죠. 특수. 그래서 보통은 5개 쓰라니까 이 특수는 빼고 쓰죠. 그래서 5개 쓰시면 되고요. 166번입니다. 옥내 배선도로 작성하는 방법이에요. 전멸기 위치, 부하 직계표, 평면도. 제일 먼저 필요한 건 일단 평면도겠네요. 그죠? 평면도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2번째는 뭡니까? 2번째는 사용 기구들을 심벌에서 위치 표시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평면도에다가 뭐 여기가 10m, 여기가 5m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뭐 예를 들어 등을 이렇게 달 건지, 여기다 스위치를 달 건지, 여기다가 뭐야 분전반을 이렇게 시설할 건지 이런 게 다 필요하겠죠. 그래서 3번 다음에 5번이 필요해요. 그러고 나서 어디까지를 분기를 잡을 거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기 회로를 반드시 이 기구까지만 표시해 놓고 나서 분기 회로 수를 결정하고 나서요. 그 다음에 전선이냐 전멸기냐를 먼저 하면 일단은 뭐예요? 스위치가 먼저 되고 마지막이 전선 연결하는 거예요. 스위치 되고 나중에 전선 연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그죠? 마지막에 전선 연결한다 이렇게 머릿속에 넣으시면 하기가 좀 좋은 내용입니다. 시험 문제는요 벌써 3번이나 나왔어요. 167번입니다. 15kV의 그 N의 2V예요. N은 뭐예요? 네온전선이라고 했어요. N은 네온전선이라고 그랬다. 그렇죠? E는 뭐겠어요? 폴리에틸렌이에요. 그죠? C가 문제죠. 가교 폴리에틸렌이냐 네온전선일 때는 가교 폴리에틸렌이 아니고 뭐야? 클로로프렌이라고 했어요. 그것만 여러분들이 조심하면 되지 나머지는 별거 없습니다. 이건. 자, 168번입니다. 이것도 이제 소방 문제인데요. 예전에는 우리 공사기사 소방 문제 많이 나왔는데 지금은 거의 없어요. 근데 뭐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 왜 이렇게 발신기 있죠? 이렇게 뭐 건물의 층의 끝에 가 보면 이렇게 여기 이렇게 버튼 누르면 왜 땡 하고 그죠? 때르릉 하고 그죠? 경보 울리잖아요. 이건 뭐라 그래요? 발신기라 그래요. 감지기가 신호를 받아서 경종이 울릴 수도 있지만 내가 눌러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뭐 옛날에 보면 막 학생들이 장난으로 막 눌러가지고 사고 나는 경우도 많잖아요. 막 불 안 났는데 막 다 대피하고 있고 막 이런 경우죠. 그 발신기예요. 발신기의 내용에 대한 것은요. 스위치, 그죠? 스위치가 일단 바닥에서 0.8m, 그죠? 이상 1.5m 이하예요. 너무 높게 다르면 누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죠? 확인하시면 되겠죠? 그런 얘기고요. 특정 소방 대상물에 각 층에다가 다 시설을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층마다 발신기는 다 있어요. 맞아요? 그 다음에 수평거리가 얼마? 25m 이하가 돼야 돼요. 그러면 하나 더 달아야 되죠. 그 다음에 그죠? 발신기 표시등이에요. 요 상 표시등 이 등이 어디 있어요? 맨 위에 있잖아요. 함의 맨 위에 상부에 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 항상 그죠? 적색등으로 한다 이런 얘기도 중요하죠. 그래서 거기 있는 거 다 쓰실 필요는 없고요. 요 정도 그죠? 요 정도 어디 시설하고 스위치는 얼마나 높이고 그다음에 그죠? 그다음에 우리가 그 항상 표시등을 어디다 달 거냐 이거까지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그죠? 각 부분에 명칭을 쓰라고 나왔는데요. 이 철탑의 각 부분에 명칭 쓰라는 게 상당히 어렵지만 그래도 외워두는 게 좋죠. 맨 꼭대기를 1번은 뭐라 그래요? 철탑의 맨 머리를 뭐라 그래요? 철탑의 정부라고 그랬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 철탑의 주로 이루고 있는 게 여기죠. 그래서 2번은 뭐예요? 주각재예요.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근데 아니야. 헷갈려. 주각재는 이미 들어가는 거고 이건 주주재, 주기초 재료다 이거야. 철탑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요거다 표시해놨어. 요거 하면 되네. 요거 뭐야? 요거를 세 번째를 거실 플레이트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야? 네 번째는 요렇게 대각선으로 있는 얘를 사재라고 부르죠. 사재. 다섯 번째가 바로 뭐냐면 이 주바디라는 뜻이에요. 얘가 주체부 바디다 이거고 여섯 번째는 뭐냐면 여섯 번째는 상판부예요. 일곱 번째 얘가 뭐야? 앵커블럭이죠. 그래서 앵커블럭에다가 주각재를 얹으면 앵커블럭에다 이렇게 주각재를 얹는 걸 뭐라 그래? 각입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자 확인하세요. 170번입니다. 저하복랩에서 사용하는 전선이 이제 KC죠. 단면적은 얼마야? 2.5스퀘어예요. 기본적으로 연동선이에요. 옥랩에서 사용되는 400V 이하의 경우는 정광 표시나 이런데 할 때는요. 뭐 하시면 돼요? 1.5스퀘어 이하로 바꾸면 되고요. 낮출 수 있다 그랬죠? 또는 몇 스퀘어의 다심 케이블이에요? 0.75에서 캡타이 케이블은 언제나 진열장 내도 진열장 그냥 점수 준 거죠. 진열장 쇼윈도 쇼케이스 얼마야? 0.75라고 그랬다고. 이거는 그냥 점수 준 거죠. 3번 4번은. 자, 그래서 옥랩에서의 전선의 굵기 정도는 알으셔야 됩니다. 171번이에요. 변압기의 VV 결선의 장점 하나하고 단점 3개를 쓰라고 그랬습니다. 장점은 일단 뭐예요? 우리가 장점을 우선 알아야죠. 장점은 그거예요. 뭐냐면 델타 결선 중에 그죠? 델타 결선에서 변압기가 3대인데 한 대 고장 시에요. 고장이 나도 그죠? 단상 변압기 어떻게 해요? 나머지 2대만으로 삼상 공급이 되더라는 게 핵심이에요. 단상 변압기 2대로 삼상이 공급된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 그 위에는 장점이 많지는 않죠. 근데 두 번째는 자 일단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이용률을 한번 보세요. 변압기를 2대 썼는데 출력은 루트 3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86.6이에요. 이용률이 낮아요. 첫 번째는 이용률이 86.6으로 낮다. 그 다음에 출력비는요. 출력비는 더 문제예요. 델타 결선에 비해서 V로 결선을 하니까 몇 프로예요? 57.74%로 낮아진 거예요. 이게 됩니까? 또 세 번째는 뭐냐면 부하 상태에 따라서요. 뭐가 된 거예요? 2차 전압이 전부 다 뭐가 돼요? 불평형이 올 수도 있다는 거죠. 삼상이 정확하게 공급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불평형이 발생할 수 있다. 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V결선에 대한 거 그죠?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답 쓸 때 그냥 V결선 이렇게 쓰면 안 됩니까? 그런데 문제를 줄 때도 보세요. VV 결선의 장점 한 가지, 단점 한 가지. 뭐예요? 1차도 V, 2차도 V라고 다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72번입니다. 금속재 전선관 치수에서 후광전선관의 호칭, 그죠? 후광전선관은 그죠? 16, 22, 28, 36, 42, 54, 70, 82, 92, 104까지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라 그랬어요. 딱 10개 되도록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암기하고 있죠. 173번입니다. 저하 가공된 지지물을 수직 배선하는 거예요. 수직으로 가선하는 방법은 뭐예요? 렉장주죠. 왜?
이런 전주를 놓고 수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렉을 달아서 3상 4선식으로 이렇게 갈 수 있다는데 이 지금 뭐야? A상, B상, C상 맨 위에가 뉴트럴선이라고 했어요. 자, 접지측 전선. 결국 뉴트럴선이 접지로 간다고 보면 접지 전선은 상부, 하부, 중앙 어디냐? 맨 위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상부예요. 그래서 상부에다 시설한다. 맨 상부에다가. 그러니까 이런 거 정도는 이거 지금 수직으로 가선한다는데 이걸 렉장주를 머릿속에 못 떠올리면 얘는 공사기사를 아예 공부를 안 한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114번입니다) 수배전반에 사용하는 보호계정기와 약호와 명칭을 4가지만 쓰래요. 아 이거야 뭐 쓸 거 많잖아요. 근데 많은데 잘 보세요. 우리 수배전 설비할 때 뭐야? OCR 과전류 계전기 3가지는 무조건 쓰라 했죠. OVR 과전압 계전기, UVR 뭐예요? 부족전압 계전기. 그 다음에 OCR하고 많이 썼던 게 뭐야? OCGR이죠. 지락 과전류 계전기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죠? 그 외에 뭐 또 쓸 수 있는 게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여기에다가 뭐 비율 차단 계전기 뭐 써도 되는데 일반적으로 저는 이렇게 4개 썼어요. 여러분들 그 뭐 교재에 있는 비율 차단 계전기 쓰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냥 기본적인 거 말씀드렸어요. 175번입니다. 유리애자는요. 유리애자는 70% 이상의 규토라고 하는 성질로. 야, 이거를 시험 문제 냈다는 건 내가 진짜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그 당시에 역시나 그 다음부터는 안 나와요. 그래서 규토로 구성이 돼 있는데요. 그죠? 저온으로 용이하기 위해서 그죠? NaO2를 쓴다. 그죠? Na2O죠. Na2O를 쓰고 내구성 향상을 위해서는 그죠? 산화칼슘. 그 다음에 제작상 편리와 유지성을 위해서 또 뭘 써요? 산화망단 이런 것도 쓴다는 거예요. 이 문제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이거를 야 이런 재료를 다 외워야 된다고?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시험 문제 낸 사람이 정신없는 거죠. 이 정도는 여러분들 앞으로는요 시험 문제 나오면 에라 나 틀린다 틀려 3점짜리 이렇게 하고 말아봐야 돼. 3, 4점짜리. 이거 해도 너무했죠 사실은. 규토가 실리카예요 실리카. 자 176번입니다. 자 이제 각각 지지물에 대한 기호라고 문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지물이 뭐뭐 있었어요? 목주, 철주, 철근, 콘크리트주, 철탑 이렇게 있었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자 1번 땅속에 반쯤 묻혀있잖아. 철근, 콘크리트주. 3번은 위에서 내려다보니까 뭐야? 철탑이네요. 전선이 없으면 풀박스라고 해도 되겠지만 그죠? 두 번째가 뭐야? 철주예요. 마지막이 뭡니까? 바로 지선입니다. 지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체크해서 볼 거는 지선이에요. 지선. 나머지는 그죠? 심벌이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지선에 대한 것들만 하나 확인하면 될 것 같아요. 177번입니다. 많이 틀렸죠. 애자의 종류인데요. 그죠? 애자 공사할 때 애자 종류 노배자, 인류애자, 그 다음에 핀애자 이렇게 3가지. 애자 공사에 필요한 애들 요 3개예요. 그래서 요거 3개도 알아두셔야 돼요. 아는 길에 노배자의 종류는 뭐다? 소중대 특대가 있고 인류애자는 특대밖에 없다 그랬고 핀애자는 소중대예요. 자 그러면 소는 얼마? 전선 체내율가 16, 중은 50, 그죠? 대는요 95고요. 특대는 240입니다. 그 다음에 그죠? 우리가 그 다음에 봤을 때 얘가 얼마야? 특대는 25예요. 그래서 요거 맞추기는 쉽지 않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 요 5번은 빼더라도요. 노배자는 종류가 소중대 특대가 있고 그 다음에 요렇게 4개가 전선의 최대 굵기다라는 거는 암기를 해두시는 게 좋아요. 노배자에 대해서. 뭐 어떤 책에는 노부애자 이렇게 돼 있던데 그걸 노배자라고 그러죠. 그래서 자 비선형 118번입니다. 부하들에 대한 고조파의 영향에 대해서 변압기가 과열 없이 견딜 수 있는 능력은 뭐야? K 팩터라고 했죠.
K 팩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고주파 영향에 대해서 하는 거 요거 K 팩터 꼭 기억하세요. 179번입니다. 가스 차단기의 장점을 생각해서 앞에도 있었어요. 똑같은 게 있었는데 그죠? 일단 밀폐 구조기 때문에 소음이 없고 신뢰도 면에서 굉장히 우수하다. 그죠? 그 다음에 공기에 비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앞에서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는 겁니다. 앞에서도 했어요. 뭐라 그랬어요? 저런 거를 적게 할 수 있으니까 차단기의 소형화 가능하다. 그 다음에 그 근거리 고장 같은데 고장이나 이런 가혹한 조건에서도 차단 성능이 굉장히 우수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 가지. 앞에서도 똑같이 있었던 문제는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앞에서 이미 다 제가 설명해 드렸어요. 180번입니다. 첫 번째부터 쭉 볼까요? 첫 번째 뭐예요? 누전 경보기. 두 번째는 누름 버튼이에요. 앞에서 문제는 요 색칠해서 벽 부지가 있었죠. 그 다음에 요건 타임 스위치고요. 요 네 번째는요, 개폐기라고 누가 하는데 연기 감지기입니다. 개폐기는 그냥 이렇게 S가 돼 있을 때 개폐기고요. 위에 줄거져 있으면 연기 감지기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뭐예요? 스피커입니다. 스피커. 요건 조광기였죠. 앞에도 15A짜리 있었는데 여긴 그게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공사기사에 의외로 심벌 잘 나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심벌 공부 안 하고 있다가 많이 다치는 경우 많이 봤어요. 181번입니다. 옥랩에서 심벌에 대해서 명칭을 얘기해라 그랬어요. 옥랩에서 심벌에 대한 명칭인데 보니까 그렇죠. 이 C는 전선이 없다는 뜻인데 19mm니까 뭐예요? 박광전선관이죠. 그냥 이렇게 뭐 아무것도 없으면 다 뭐예요? 금속재 전선관이에요. 박광전선관 19mm짜리를 시설한 거고요. 그죠? 여기다 그냥 전선 없음 이렇게 써도 돼요. 전선관에 전선이 안 들어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얘는 28mm는 뭐야? 짝수니까 후광전선관 28mm짜리라는 거고요. 그렇죠. 후광전선 28mm를 뭘로 한 거예요? 천장에다가 은폐해서 배선을 한 거고요. 그렇죠? NR전선 10스퀘어짜리 몇 가닥을 쓴 거예요? 3가닥을 넣어서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이 NR이라는 거를 또 450에 750에 일반용 단심 비닐 절연 전선 이렇게 정확하게 쓰시면 더 좋아요. 그렇지만 내용은 이렇다는 거죠. 내용은 일단 필요한 게 뭐예요? 얘들이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뭘 알아야 되냐? 이게 천장 은폐 배선이다. 두 번째는 뭐예요? 28mm 후광전선 안에 들어있다. 3가닥이다. 10스퀘어짜리다. 요 정도를 알아내라고 하는 겁니다. 182번입니다. 저압 전동기의 소송원을 방지하기 위한 거. 시퀀스 할 때 했죠. 과부하 보호용. 시퀀스 회로에서 뭐 있었어요? 열동 계전기. 서머 릴레이. 그죠? 열동 계전기. 그죠? 그 다음에 전동기용. 퓨즈를 넣든지요. 아니면 이제 정지형 계전기들이 있죠. 이오시아처럼. 그죠? 정지형 계전기. 요 3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확인하시고요. 183번입니다. 이런 문제가 참 그죠? 좋지만 우리한테는 어려운 문제죠. 합성수지 몰드 공사 시에 베이스를 조형제에 부착할 경우에는 얼마마다 40cm에서 50cm마다 나사 등으로 견고하게 부착을 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금속관을 조형제 따라 시설할 때 새들이나 행거 등을 지지하고 간격 얼마다? 2m입니다. 금속덕들은 수직으로 취급자 이해 못 들어가고 수직으로 하면 6m라고 앞에서도 있었고요. 이 문제는. 자, 이건 이제 충분히 맞추겠죠? 애자공사제 전선 상호간의 간격은 6cm니까 얼마예요? 0.06m입니다. 자, 캡타이어 케이블을 조형제 면을 따라 시전하면 1m라고 그랬죠. 이거는 사실은 여러분들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법규예요. 이 정도의 법규를 여기 와서 다시 고민하고 있다면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이 정도의 법규는 알고 계셔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 법규가 이 정도는 그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전기 공사에서 그죠? 지상별 물량 산출할 때 제가 얘기했잖아요. 견적 30점짜리 이제 안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나온다고요.
10층이 얼마야? 이하는 3%, 20층 이하 5%, 3층 이하 7%겠죠. 357이죠. 그래서 이런 거 정도 확인해야 되겠죠. 그죠? 185번입니다. 발전기 병렬 운전 조건을 쓰라 그랬어요. 뭐뭐 4개 쓰라 그랬죠. 기전력의 뭐야? 크기가 같을 것. 그 다음에 기전력의 뭐야? 위상이 같아야 되고요. 기전력의 뭐야? 주파수가 같아야 되고요. 기전력의 뭐 같아야 돼요? 파형이 같으면 되겠죠. 4개예요. 그래서 조건 그죠? 4개니까 3개만 쓰시라고 했으니까 3개만 쓰시기 바랍니다. 자, 정부나 공공기관을 발주하는 전기공사 물량 산출에서 재료 할증. 제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옥내하고 옥외가 있으면 당연히 옥외가 더 전선이 저 할증률이 낮아요. 왜? 옥내가 연결할 게 많다 그랬어요. 그러면 옥외가 지금 5%라고 시작을 합시다. 그럼 옥내는 몇 %예요? 2배라 그랬어요. 항상. 옥외가 예를 들어서 똑같이 5%면 옥내는 10%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이걸 생각하세요. 전선하고 전선과는 항상 똑같은 할증을 준다 그랬습니다. 그 얘기고요. 자, 마지막으로 트롤리선입니다. 트롤리선은 1%의 할증을 줍니다. 그래서 이런 건 맞춰야 됩니다. 그죠? 187번이에요. 활선 근접 작업입니다. 이게 이제 법이 바뀌었죠. 그죠? 나도체 상태에서 이격거리 이내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요. 그렇죠? 교류는요, 지금 설비 기준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교류는 뭐예요? 60V 이상, 그렇죠? 1kV 미만이고요. 직류는요, 직류는 60V 이상 1.5kV 미만이에요. 그죠? 이런 애들을 이격거리 이내, 나도체인데 이격거리 이내에서 작업을 하는 걸 뭐라고 한다? 활선 근접 작업이라고 합니다. 옛날하고 바뀌었어요. 전압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법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기억해 두시고요. 금속과는 박강전선, 호원전선 하는데 나열했습니다. 16, 22, 28, 36, 40, 54, 70, 82, 92, 104가 됐고요. 박강전선과는요 19, 25, 31, 39, 51, 63, 75가 되죠. 그래서 요거 뭐 후광박강 이거 그죠? 이거 사이즈 모르고 있다 그러면 시험 보러 안 가는 게 빠르겠죠, 사실은. 189번입니다. 그냥 읽어도 되겠죠? 약간 명칭을 쓰래요. DV, 인임용, 비닐 절연 전선, MR 뭐예요? 미네럴, 인슐레이션 케이블. 주로 이제 저압에 썼던 거죠. 미네랄 인슐레이션을 무기절연 케이블이라고 해도 됩니다. 누가 하는데 무기절연 케이블이라고 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ACSR은 뭐예요? 강심 알루미늄 연선이고요. EV는 뭐예요? 폴리에틸렌 절연 비닐 시스 케이블이고요. 그 다음에 OW는요 뭐예요? 옥외용 비닐 절연 전선이고요. A에 AL 이런 게 많이 틀리죠? 연 알루미늄 선이라고 했어요. O2는 뭐야? 옥외용이라는 뜻이죠? 옥외용. 그죠? 폴리에틸렌 절연 전선이다. 자, 그래서 이렇게 약호나 명칭 쓰라는 거는요, 이젠 여러분들 나오면 점수 주는 거예요. 이게 촌스러운 거죠, 이거. 자, 이런 문제가 어렵죠. 진상용 콘덴서에다가요, 직렬 리액터의 설치 효과를 4가지 써라 그랬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직렬 리액터는 뭐예요? 제5고조파 제거밖에 없는데, 이걸 뭘 4개나 쓰라는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5고조파를 제거하는 목적이 뭐냐? 그렇죠? 전압 파형이 일그러지는 거를 방지하자는 거예요. 전압의 파형이 일그러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문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리액터를 직렬하는 것은 콘덴서 투입 시에 순간적으로 들어오는 걸 뭐라 했어요? 여자 전류 하죠. 도립 여자 전류. 그래서 도립되는 전류를 방지하자.
방지는 좀 그렇고요. 억제하자는 내용이 더 좋겠죠. 그 다음에 개폐 시에 개폐 과전압을 방지하자는 역할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고조파 때문에 뭐야? 개전기에 오동작이 발생할 수 있는 거를 방지하자 이런 뜻입니다. 이 총 4가지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내년도 2025년도로 기준으로 본다면 2024년도로 기준으로 본다면 뭐예요? 직렬 리액터 4가지 쓰라는 건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올 겁니다. 자, 191번입니다. 한국전기설비규정에 의해서 표준을 적용할 때 합성공장 공사 시에 케이블 또는 전원도체 내부 단면적이 얼마를 초과하지 않는다? 3분의 1로 다 바꿨어요. 규정이. 옛날처럼 32%, 48% 이런 거 다 없어졌다 그래서 3분의 1입니다. 무조건. 지금 그죠? 규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예전에 있던 문제를 바꿔놓은 거죠. 그래서 이게 문제가 바뀌었습니다. 자, 전력용 콘덴서 192번입니다. 설비를 보호하기 위한 개통도입니다. 전력용 콘덴서인데요. 1, 2에 적당한 기기를 넣어라. PT니까 뒤에 뭐야? 개전기가 들어갈 건데 전압에 해당하는 개전기예요. 그럼 뭐예요? 2가지밖에 없지. 과전압 개전기. 그 다음 뭐야? 부족전압 개전기. 그렇죠? 그 다음에 1, 2가 담당하는 역할. 과전압 개전기, 부족전압 개전기가 뭐 할 때 동작하는지 알죠? 왜? 얘는 그저 콘덴서의 직렬 리액터가 있기 때문에 전압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는 경부하 같은 데 전위 상승이 되는 걸 막자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전위 상승을 억제하자는 거예요. 언제요? 경부하 시에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할 거예요. 그 다음에 부족전압 개전기는요. 정전이 되면 동작하니까 정전 후에 개통 전압이 회복이 되면 다시 이제 전압이 인가돼서 되면요. 부하가 걸려야 콘덴서를 투입할 건데 부하는 안 걸려 있는데 콘덴서만 투입하면 안 되죠. 그래서 고 UVR을 달아서 그걸 동작을 못 하도록 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문제는 OVR하고 과전압 개전기하고 UVR 부족전압 개전기를 왜 달고 뭐 때문에 다느냐가 중요해요. 어디다 달고. 193번입니다. 3상 4선식 각도주인데요. 번호의 명칭을 이게 여러분들 일반 학생들한테는 공사를 안 해본 학생들한테는 이게 죽음이죠. 사실 그죠. 자, 1번부터 쭉 봐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보니까 1번은 뭐예요? 요거네요. 지금 1번이 뭐예요? 콘크리트 전주네. 1번 콘크리트 전주다. 1번은 요건 이제 색칠 지울게요. 2번은 뭐냐면 완금하고 완금 사이를 연결해 놓네요. 요 가운데 있는 요게 뭐예요? 전주죠. 지금 전주 위에서 내려다보면. 자, 그래서 얘들은 뭐예요? 두 번째는 완금을 연결한 완금 밴드라고 합니다. 2번 잘 알아두시고요. 3번처럼 얘들 전주와 완금과 완금 연결하는 걸 육각 볼트라고 그래요. 누가 여기 너트도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볼트 너트라고 써야 되는데 볼트만 써도 상관없습니다. 자, 4번째는 뭐야? 얘죠. 얘를 뭐라 그래요? 완금 또는 뭐 완철 그렇죠? 그런데 보니까 이렇게 옆에서 보니까 뭐야? 경완금이네. 경완금.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사각 완금이면 이렇게 생겼겠죠. 안에가 이렇게 보여줬겠죠. 사각이라고 이렇게. 그렇죠. 이런 거고요. 그래서 얘는 그냥 경완금입니다. 자,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5번째는 이 완금 위에 올라있는 이 애자 5번째 뭐라 했어요? 라인 포스트 애자. 요새는 핀 애자 없다 그랬어요. 다 6번째입니다. 6번째는 보니까 이 렉인데 렉을 묶어놓은 애들을 뭐라 했어? 렉 밴드. 네, 7번째는 뭐야? 렉이죠. 그러니까. 그죠? 8번째는 렉 안에 들어있는 거 3상 4선식이면 A상, B상, C상이면 요거 뭐라 했어요? 뉴트럴선. 8번째는 저압의 인류애자, 중성선을 연결하는 애자다. 그렇죠? 그 다음에 9번째가 있네요. 9번째는 여기다가 연결했으면 쭉 밑으로 묶어서 땅에다 그죠? 이렇게 놓고 쓰는 얘 지선 밴드구나. 이렇게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내용 그죠? 잘 보세요. 이런 게 글쎄요 견적으로는 안 나오겠지만 옛날에 견적이 많이 나왔거든요. 이런 게. 그래서 보고서 그죠?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194번입니다. 194번. 3300군에서 봤을 때는 개폐 서지 순간 가도전압 2차 기기 악영향 주는 거 막기 위해서 서지 흡수기를 쓰는데요. 3300짜리예요. 아, 이거 어렵죠. 자, 그래서 전격 전압이 얼마야? 4.5 kV이고요. 전격 전압은 5kA입니다. 요거 실기 이론 비법서에 다 있었죠. 반드시 3300도 외우시라고 그랬어요, 제가. 자, 전등 수용가에 대한 배선 방식에서 3상 4선식의 배선에 그죠? 장단점을 쓰라 했어요. 3상 4선식. 야, 이게 지금 그죠? 장점, 단점을 쓰라 했어요. 3상 4선식은요. 지금 이렇게 쓰는 방식이거든요. 이 뉴트럴 선을 빼가지고요. 계속해서 주마다 다중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전주마다 접지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자 이렇게 놓고 보면 공급을 잘 보세요. 공급을 얘한테 부하를 넣어도 되고요. 얘한테 부하를 넣어도 되고 얘한테 여기서 C에서 여기로 넣어도 되잖아요. 부하를 이렇게 3개나 단상부하 3개 쓸 수 있고 3개를 묶어서 삼상부하를 쓸 수도 있어요. 아 그래서 얘들이 뭐다? 공급 능력이 최대다. 단상 2선식의 몇 배예요? 단상 2선식에 비해서도 굉장히 크죠. 1선당 공급 전력하면 1.5배나 되죠. 그래서 그 얘기고요. 그래서 단상을 쓸 수 있고 삼상을 쓸 수 있으니까 굉장히 경제적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배전 설비를 굉장히 배전 설비가 막 이것 따로 얘 따로 해야 되는데 다 한꺼번에 물려 있는 거죠. 그래서 배전 설비가 단순화될 수 있다 이런 얘기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부하가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하 불평형이 생길 수 있다. 부하 불평형이 생길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동력 부하 같은 거를 중간에다 넣으면 전압 강화가 커지는 거죠. 플리커 현상 같은 것들이 심해진다. 이런 문제도 되고요. 그 다음에 중성선이 단선돼 버리면 접지가 않다는 거니까 중성선 단선 시에는요 이상 전압이 올 수도 있다. 이게 되죠. 그래서 전등 수용가에 대해서 물어보기 때문에 역률이 1이라는 걸 기점으로 한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요. 얘를 직접 접지처럼 쓰면 안 됩니까? 되는데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얘는 전등 수용가라 했기 때문에 역률이 1이라는 걸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기억하시기 바라요. 현수클래프는요 애자련의 수직이 대독 시설하고 현수회자 기울기 허용치는 이것도 진짜 사기죠. 기울기 허용치 기울기 각도가 얼마인지 아세요? 처음 들은 사람 많아요. 2도야 2도. 애자련 치부점으로부터 연직선과 현수클래프 중심과의 차의 수평거리가 5cm야 5cm. 야 이런 거를 맞추라고 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저도 그죠 규정 찾아보고 알지 이거 일일이 그렇게까지는 모르죠. 대부분 다 그죠. 197번입니다. 복도체를 사용하는 경우에 복도체, 다도체는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L이 줄고 C가 는다고는 했는데 얼마나 늘고 얼마나 줄냐는 거야. 아 참 진짜 그죠? 보통 몇 %예요? 20에서 한 30%. 즉 뭐야? 인덕터스는 20, 30% 감소하는 거고요. 정전용량 20, 30% 증가하는 겁니다. 그죠? 한번 확인해 두시고 끝내세요. 예. 198번입니다. 전압계 및 전류계를 확도에 따라서 5단계로 나눕니다. 5단계로 나누는데 보통 실험실용에서는 부표 중계는 0.2급 정도 굉장히 그죠? 정밀하고요. 휴대용 계기가 정밀급이 0.5고 소형 그죠? 휴대용 그죠? 1.0급 정도 되겠죠? 그 다음에 배전반에 쓰는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 시험 문제 많죠. 1.5급 정도 되고요. 배전반에 쓰는 게. 그 다음에 이제 2.5급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차 퍼센트에 따라서 등급을 나눈 겁니다. 자, 조도를 계산해야 되는데요. 건축도면을 입수해가지고 조도 계산하기 전에 조사해야 되는 사항을 3가지만 적어라 했어요. 우리가 조도를 할 때요. 여러분들 우리가 조명 설계할 때 FUN EST라고 해서 조도할 때 많이 했죠.
SD의 FUN이에요. 이 여기서 보면 방의 면적도 필요하죠? 그러면 조도 계산해서 건축 도면을 봐서 할 수 있는 게 뭐 있는 거야? 아, 방의 크기가 중요하다. 가로, 세로, 높이. 왜 또 실지수가 또 조명률 결정하니까요. 두 번째는요. 방의 마감 상태를 알아야 돼. 이 방이 뭐 하얀색 벽지로 돼 있다. 뭐 노란색 벽지로 돼 있다. 이런 거에 따라 그죠? 그다음에 이제 사용 목적이 뭐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뭐 방의 사용 목적이라고 따로 적을까요? 마감 상태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천장, 벽, 바닥에 반사율 같은 거 알아내자는 거예요. 이 반사율을 알아야지만 조명률을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건축 도면을 다 입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도 계산할 때 건축 도면을 꼭 입수하는 이유가 이런 세 가지에 달려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저압 진산용 콘덴서에 대한 설명인데 오르면 동그라미 틀리면 X표하라 했어요. 저압 진산용 콘덴서는 대개 부하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부하가 이렇게 여러 개 있으면 원래는 이렇게 다 다는 게 원칙인데 이렇게 안 하고 우리가 시험 문제 볼 때는 하나만 냈는데 실무에서는 각각 합니다. 그래서 이건 맞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두 번째, 저압 전동기 전력장치 등의 저역률의 것은 역률 개선을 위해서 진산 콘덴서를 설치해야 된다. 예. 고주파가 발생하는 제어장치 출력체에 접속하는 부하에는 콘덴서를 쓰면 안 되죠. 콘덴서도 투입하면 제 5고주파 같은 거 걸리는데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정답 몇 번입니까? 정답 몇 번이랬나? 정답은 그죠? 맨 끝에 것만 X였습니다. 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